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테의 3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죠. 시장의 방향성. 이게 숲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종목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코스피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고 하락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상승할 때 발생했던 갭의 자리도 메울 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 발생했던 갭도 메우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 어디서 갭이 발생했는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 2000포인트 부근에서 이 갭이 있고 또 2100 위에서 또 갭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갭들을 다 메우면서 상승하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 저점을 잡는 자리 이제 두 방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의 추세선에서 먼저 저점을 잡을 것을 안내드렸고 추세선을 깨고 난 다음에는 1561포인트 부분에서 저점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61포인트도 깨고 120포인트나 더 아래로 더 빠져서 사실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분명히 그래도 하방은 잡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봉의 마감은 아랫꼬리를 길게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아랫꼬리를 길게 잡은 그런 형태가 나왔고 그리고 하방 추세선 위에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위에서 월봉이 마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500이 깨질 때에 이제 1300도 깨질 것이다. 이제 삼성전자 더 이상 매수해서는 안 된다. 여러 말이 많았고 증권사에서도 하방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거의 7대3 비율로 70%는 하방에 대한 관점이 많았고 불과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리스트는 주변의 환경이나 세계 정세를 보고 얘기하지만 차티스트는 차트의 관점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차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펀더멘털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그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런 모본이 차트고 차트 중에서 인목균형표가 그런 미래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보조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 스팬이라든지 또 선행 스팬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방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상승의 비율을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했을 때 갭을 다 메우면서 간다 그러면은 거의 2160포인트까지는 또 열려있죠. V자 반등으로 간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꾸물꾸물 해서라도 결국은 2160포인트까지는 가는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증시 차트에서 다우지수를 한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우지수도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형태가 뚜렷하게 나오죠. 월봉상에서 흐름을 볼게요. 월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아랫꼬리를 길게 잡고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다우지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랫꼬리 길게 잡고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다우지수도 이제 후행 스팬상에서 보게 되면 지지선을 깨고 하향 이탈을 했지만 결국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2,500인데요. 22,500을 형성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완전한 상방으로 호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올라갔을 때에서는 좀 불안하다는 것으로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폭락이 나왔고 이제 하방은 완성이 되었다. 후행 스팬상에서의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후행 스팬은 캔들을 뚫고 아래로 와 있죠. 이 캔들을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우지수도 이제 전에 갔던 고점 영역급 부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 고점 부근에 왔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의 모습이죠. 여기서 그러면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전고점 부근에 오게 되면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현재 22,500포인트, 그리고 전고점은 29,500포인트입니다. 이제 7,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18,200까지 빠졌으니까요. 4,300포인트 올라오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7,000포인트도 먼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멀지도 않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도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겠지만 전고점에 왔을 때 추가 상승을 보기보다는 쌍봉의 형태를 만들면서 또다시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잘 보시고 29,000포인트 정도 왔을 때 우리의 코스피 또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왔는지 그때는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상승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잠깐 볼게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분명히 좋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저항이 오죠. 550포인트 부근에서의 이제 저항, 이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연결했을 때 중간값 정도가 될 겁니다. 550포인트가 거기서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밀리더라도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코스닥은 650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최근에 외국인 기관보다 개인이 너무 많이 샀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건 불안하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상승의 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이상 과거의 주도주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사실 너무 많이 바닥에서 샀죠. 외국인들 많이 팔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많이 샀을 뿐만 아니라 상승도 탄력이 그렇게 상승 탄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갈수록 계속해서 저항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240선, 120선, 60선 코스피 상승에 주도하는 그러한 주식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주도주가 되겠느냐? 지금 보면 우리의 나라의 주축이 전기전자 반도체였죠. 특히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고, 또 휴대폰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독주가 있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역시 반도체의 핵심인 회사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판단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동도 없고 또 일자리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전기전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제가 중요한 거고, 또 감염관리 서비스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이전에 바이오 업계 회사들이 찬밥 신세였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계열 중에서 봐야 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오히려 상승 탄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바이오 종목에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보십시오. 이미 다 하락폭을 다 메웠어요. 그리고 다 전고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전기전자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죠. 이렇게 전염병 이슈가 커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전기전자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또는 전염병을 막는 것, 또 감염 관리가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에 고점을 거의 다 왔죠. 71,800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의 대장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봅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이오 업종 중에서의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제약 보세요. 이 무거운 주식으로 봤던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요. 뭐 전고점 다 넘어섰죠. 이렇게 최근에 75,900원이 최고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보지 마시고 제약주 중에서 우량한 종목,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저번에 제가 이제 우한폐렴 관련주도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진단 관련돼서도 종목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그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거든요. 바디텍 메드 같은 종목,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 전 세계 수요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디텍 메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PCL도 마찬가지입니다. PCL도 고점을 뚫었지만은 조정을 줄 때 매수 관점이고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줄 때 매수 관점. 메가 ECS 너무나 상승이 컸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줄 때 매수 관점. 수젠텍도 조정 줄 때 매수 관점.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웰크롬 같은 종목, 아직도 전 세계 마스크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웰크롬, 마스크, 또 필터 관련 종목도 관심 가지시고, 50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깨끗한 나라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모나리자, KM 오늘 상한가 같죠? 이런 종목들은 조정 줄 때마다 매수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대 낙폭주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도주는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이 탑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장주는 성격이 바뀌고 있으니 안전한 우량주를 살려고 하신다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정리하자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저항 가까이 오죠. 저항 가까이 오는 이 지점에서는 매도로 하시고, 매도해서 이제 조정 왔을 때 저점에서 다시 공략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니까 전체 숲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저항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쌍바닥 잡는다고 깊게 빠지는 이런 형태가라기보다는 조정은 짧을 것입니다. 조정은 짧고 다시금 이제 긴 상승,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엘리엇 파동의 5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하락이 깊었을 때 더 이상 하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하방 경직성 확보되었다 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확실하게 하방을 잡혔고,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잘 보시고 종목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최근에 하락으로 손실봤던 부분들을 다 메우셔야 됩니다. 하는 사이에 쳐다만 보지 마시고 종목도 적극적으로 바꿔서 이익 나는 종목으로 바꿔서 이번 상승장에 손실을 메우시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